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앞에 영상에 1탄, 2탄, 그리고 Q&A까지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은 1류형 같은 경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류형이 있고 2류형이 있는데 1류형 같은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내가 구직활동을 2번 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10일 이상 80% 이상 수업을 듣거나 단기 특강이나 집단상담 또는 구직활동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구직촉진수당이라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요 구직촉진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워크넷 www.work.go.kr에 슬래시하고 KUA 이렇게 치면요. 그 사이트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하고 비번을 치셔서 로그인 하시고요.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 취업활동 계획 이행 관리에 가시면은 그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이렇게 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처음에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연도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해야 되는지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회차를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하셔서 1회차를 제출해서 직을 받으셨어요. 받고 그리고 이제 2회차를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1회차는 보통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고 나면 한 달 동안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된다면 1유형인지 유형인지를 보고 이제 유형을 선택해서 담당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상이 뭐가 되는지를 하는 수급 자격 심사 한 달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배정돼서 취업 활동 계획 수립.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5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2번 할 건지 아니면 훈련을 10일 이상 80% 이상 충족해서 훈련을 들을 건지 아니면 단기 특강을 한번 듣고 구직 활동을 한번 할 건지 집단 상담을 들을 건지 등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게 1회차 구직 촉진 수당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한테 수기로 보통 신청서를 써서 지급을 받죠.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을 하면 빨간 날 빼고 14일 안에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죠. 그 신청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회차는 이제 요 이행 기간이 요렇게 되면 요거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제 구직활동 이행 보고서 내가 구직활동을 만약 2번 하겠다. 단위 기간 안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 내가 회사에다가 만약 이력서를 넣었다 하면은 그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구직활동 추가를 눌러서 내가 구직활동을 한 번 더 했으면 한 번 더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직업훈련을 만약 듣고 있다고 하면 이 사이트에 직업훈련 내용이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적용하셔서 그 단위 기간 안에 10일 이상이 되는지 10일 미만이 돼버리면은 구직 활동이든 다른 활동을 한 번 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훈련을 들었을 때 10일 이상이 되는지 미만이 되는지 중요하죠. 그리고 10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80% 이상 출석을 해야 내가 구직 촉진수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1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80% 이상이 돼야 되고 다른 활동을 하나 더 해야지 내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잘 챙기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 증빙서류가 있거든요.
워크넷에서 내가 이력서를 넣었으면 그 워크넷에 가면 내 이력서 관리에 가면 내 정보 관리에 가면 이력서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메일 입사 지원한 내역이라든지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한 내역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캡처를 떠서 여기 파일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사람인이나 자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페이지에 가면 취업활동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파일 자켓에다 올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면접을 보러 갔다. 그러면 면접한 내용들을 적어서 명함을 받아오셨으면 명함을 붙이고 그거를 캡처를 떠서 여기 파일에 올려주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소득이 그 단위 기간 한 달 동안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소득이 발생했다. 근로를 해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에 있어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식을 해서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거나, 금융상품을 해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 소득 발생 정보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도 여기다가 적어서 적으셔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제출 예약 동의라고 있어요. 제출 예약 동의는 뭐냐면 이거를 예약 동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제출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워크넷 시스템 상에서 봤을 때 이 제출 예약 동의를 해버리면 담당자의 화면에,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쓰는 워크넷의 화면, 그러니까 내부망에는 이게 안 떠요. 그래서 동의를 내가 했으면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제출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담당자가 일일이 다 찾아보거나 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출 예약 동의를 하는 것보다는 미동의를 하면, 미동의를 해서 그 단위기간, 미동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단위기간 자체가 2월 24일부터 3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 3월 23일 마지막 날 하루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워크넷 시스템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구직활동을 2번 했다. 다른 날짜에. 그러면 이 단위 기간 안에는 얼마든지 저장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출은 3월 23일 날. 그러니까 마지막 단위 기간 3월 23일, 4월 23일, 5월 23일 요 날짜만 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약 동의를 하게 되면 자동 제출이 돼서 편하기는 한데 그 담당자 내부망에서 봤을 때 담당자들은 외부망을 안 쓰고 내부망을 쓰고 있는데 그 내부망에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자가 열심히 찾아주지 않으면 내가 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동의하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 내가 냈습니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미동의를 해서 마지막 날, 미동의를 할 때는 요 마지막 날, 단위기간 마지막 날 제출을 해주면 굳이 전화를 안 하고 알려주지 않아도 담당자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의 차이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위기간 안에 내가 저장을 하고 마지막 날 제출을 해주면 된다. 단위기간 마지막 날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게 조금 서툴다. 그러면 만약에 내 단위 기간이 요렇다고 했을 때 그 3월 24일부터 만약 3월 23일이다. 2월 24일부터 3월 23일이 단위 기간이다 하면 3월 23일 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아서 가서 수기로 써서 내도 되거든요. 그 대신 수기를 써서 내실 때는 이제 관련 서류, 증빙 서류, 내가 이력서를 낸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면접본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가져가서 수기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740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만 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